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선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꼬리가 좀 달라요. 바이낸스는 꼬리가 26,600 정도의 형성이 돼 있고요. 코인베이스는 25,300인데, 여기가 이번에 찍었던 저점 있죠. 8월 14일날 찍었던. 그 저점이 여기랑 신기하게도 맞물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에서 있었던 이 물량이 여기에 저항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를 한번 하고 올라간 다음에 또 떨어지니까 이거 리테스트로 또 볼 수도 있다. 이제 요 관점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의 이슈로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주봉상에서 28,000대를 완벽하게 뚫어내지 못했다는, 요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왜냐면 주봉에서의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다 여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28,000은 좀 개인적으로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 넘기 전까지는 뭐 추후에 이게 기술적 반등이고 추가 하락이 오고 뭐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이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어제 갑작스럽게 그레이스케일의 이슈로 반등을 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직 월봉이 하루하고도 지금 보면 18시간 정도가 남았지만 정말 진짜 희망의 로가 좀 굴려가지고 지금 28,000만 제발 이걸 안착을 해서 월봉이 마감을 해주면, 그러면 이게 이제 양봉으로 마감이 되거든요. 그죠? 보시면 이 시작 지점이 29,200이네요. 29,200보다 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28,000은 요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MA 7이죠. 여기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게 양봉까지 되려면 이게 29,300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거. 요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뭐 일단 제가 봤을 때 28,000 정도를 가면 29,000대까지도 금방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하고도 18시간 정도 남은 촉박한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어제 1000불을 올리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를 감안을 하면, 일단 오늘 일봉상에서 눌림목을 좀 가져간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부근대를 지켜줘야 돼요. 이게 어디냐, 이제 27,000대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지지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 봉으로 이렇게 또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모습처럼. 우리 그때 블랙록 ETF 이슈 때처럼 이런 느낌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월봉상의 음봉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굉장히 어쨌든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거래량을 좀 빼더라도, 우리가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걸 다 가리면요, 우리가 이 지점에 대해서 돌파를 한 것을 리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가 우리가 이제 일봉에서 봤던 그림을 월봉으로 진행을 하면 그럼 엄청나게 많이 갈 수는 있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기에도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판결이 ETF를 사실상 뭐 승인했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아직까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문맥상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반려했던 거를 다시 재검토하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이게 일종의 현물 ETF처럼 어느 정도 사용이 되긴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 GBTC를 뭐다? 다시 재검토하라.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재검토해라. 이게 법원의 판결이거든요. 재검토를 했는데 이게 뭐 거절이 될지, 뭐 반려가 될지, 뭐 연기가 될지, 뭐 승인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냥 딱 지금은 이 상태라는 거. 그래서 또 뭐 연기가 되고
뭐 거절이 된다거나 뭐 하면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사실상 피델리티나 뭐 블랙록에 대한 ETF를 승인하는 게 아닌가, 방향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 문제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가고 있다, 크립토 시장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보면 크립토에 지금 공적이 됐어요, 게리 겐슬러가. 원래 이제 그 제이크 레이튼이 있을 때 게리 겐슬러가 처음 들어온다 했을 때는 원래 뭐 그 암호화폐도 가르쳐 보고 해서 좀 블록체인 친화적인 사람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자마자 뭐 리플 소송을 걸어버리지 않나, 또 무슨 토큰들 다 증권으로 다 걸어버리지 않나, 5만 가지 토큰들 다 걸었죠. 근데 그러면서 크립토 공적이 돼가고 있는데, 얘가 그레이스케일 판결로 수세에 몰렸다. 그러니까 리플도 졌는데 그레이스케일까지 판결이 이렇게 나서 결정타가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제가 볼 때는 이 겐슬러가 이 뒤편으로 물러나면서 SEC를 사임을 하면서 이 소송 전쟁이 끝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약간 내피셜인데, 이 바이낸스의 5월달 꼴이 있죠. 여기서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코인베이스의 5월달 꼬리에 지지를 받은 걸 보면 이게 아무래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옮겨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바이낸스도 뭔가 코베로 좀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때마침 서클이 코인베이스에 있는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USDC를 출시해서 코인베이스와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미래에는 뭔가 진짜 코인베이스 쪽, 그러니까 미국 쪽 애들이 더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월가 애들이 다시 들어와서 코인은 제도권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근데 뭐 사실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서로 뽀모가 붙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보면 이들의 지금 손실량이 엄청나요. 높아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또 그 전에 높았던 게 2020년 코로나 빔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역대급으로 한번 평 찍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올라갔는데, 지금도 만약에 그레이스케일 기점으로 쭉쭉쭉쭉 오른다면 그럼 이제 이 지표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역할을 하겠죠. 개미들 다 떠나고, 그죠? 다 존버 하다가 못 버티고 손절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심리가 일어나서 올라가도 못 잡는 그런 형태가 되면 이들을 자리를 주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올려드렸던 부분이에요. 하락을 보는 사람들은 계속 못 잡아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못 잡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못 잡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EMA의 200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거든요. 여기선 저항을 맞았고, 여기 코로나 때도 몸통을 지켜줬고, 지금 이 선을 어쨌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 뚫리지 않는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가 만약에 된다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서 ETF가 승인이 되면 그럼 이거는 고점 재료인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면, 이런 식으로 이 과정에서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골드처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 이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던 게
그 금의 ETF가 승인된 다음에 금의 가격 추이거든요. 그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2020년과 좀 비슷하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 또 재밌는 게, 고래들이 3.8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레스케일의 소송 결과를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내부자가 항상 있어서, 그러니까 마냥 이제 차트만 볼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이제 온체인만 보자니 또 이 온체인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큰 손들이 지금 그레스케일의 소송 결과 발표 전에 매집을 했다, 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의 매집을 했다는 거를, 근데 소송만 끝났다고 해서 뭐 1000불 올린 걸 이거 먹으려고 이만큼 매집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제 GBTC가 현물 ETF가 되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4배가 많아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 현물을 계속 바이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홀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의 물량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거래소 유지 물량을 보면요, 이 거래소에서 물량이 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거의 2017년 12월 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2018년부터 2023년 중에서는 현재가 지금 가장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공급이 어쨌든 줄어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수요를 촉발시키는 일이 생긴다 하면 이거는 호가가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진짜 엄청 빨리 축축축축 오를 수도 있어요. 2017년 때 여러분들 그 미친 불장 기억하시죠? 그런 게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공포를 막 이렇게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좀 더 겁나고 이번 장에서도 뭔가 매수가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멤버십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제가 계속 픽을 내서 이번에 오를 때 다 먹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코인을 사는지 업비트에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진입가가 어떻게 되고, 목표가가 어떻게 되고, 손절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공유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럼 안녕.